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그 상속하고 뒤에 인터페이스 하면 이제 이번 학기 자바 수업은 종료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2권에 있는 내용을 약간 좀 다뤘으면 싶은데 2권을 나가질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봅시다. 상속에 관련된 내용 지난번에 잠깐 리뷰하면 상속받을 때는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속받고자 하는 그 상위 클래스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지난번에 셀폰이란 거 가지고 DMB 셀폰이란 걸 추가로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할 때 부모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하고 생성자의 매개값도 같이 매개값이 이 부모에 있는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면 그냥 슈퍼 해서 넘겨주면 되고 기본 생성자가 아니고 여기에 어떤 매개값을 가지는 생성자면 여기서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개값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슈퍼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도 있지만 메소드를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때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슈퍼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소드 이름을 불러주겠죠, 그죠? 자, 그와 같이 해서 지난번에 people, student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었어요. 메소드 재정의, 메소드는 이제 부모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내가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좀 메소드를 고쳐서 쓰고 싶을 때는 메소드 재정의를 해서 오버라이드라고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다 했어요, 그죠? 오버라이드라는 것이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방식이 우리가 오버라이드라고 한다 했습니다. 오버라이드를 할 때 여러분들 혹시나 그 사용 관계에 있어서 좀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오버라이드라는 노테이션을 붙여서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어떤 그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구나 하고 컴파일러가 알아보고 내가 만약에 오타를 치면 거기 메시지를 뿌려준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틀리지 않게 부모 클래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캘큘레이터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컴퓨터라는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캘큘레이터의 기능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익스텐드 했죠, 그죠? 부모 클래스 이제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계산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계산기는 뭘 계산했냐니까 원의 면적 계산하는 거죠, 그죠? 예, 원의 면적을 계산한 것을 갖고 왔는데 그러면 캘큘레이터에 있는 이 메소드를 그대로 여기서 사용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지정해 줬다 하면은 내가 다른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오버라이드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하고 싶으니까 그때는 요 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이제 여기서 요 놈이 내가 실수로 뭔가 다른 오타를 친다든지 뭐 하나 빼먹는다든지 하면 요 놈 오버라이드를 한다는 것을 지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형식을 맞춰라 하는 메시지를 나타내 주죠, 그죠? 만약에 내가 오버라이드를 안 붙이고 여기를 뭐 다른 다른 메소드 이름을 지정했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글자를 하나 빼먹었다든지 하면은 메소드 오버라이드가 아니고 여기서 메소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쵸? 네, 메소드 하나 새로 만드는 개념이 되는 거다. 자, 여기서 아까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했는데 부모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슈퍼 해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사용하고 싶으면 슈퍼라고 부르면 돼요. 여기서 보면 child라는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메소드 2 해서 했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뭡니까? 메소드 2에서 다시 여기서 뭐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썼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2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오버라이드예요. 오버라이드. 메소드 오버라이드죠. 그죠? 예, 메소드 오버라이드인데 쭉 해서 메소드 3까지 만들었는데 메소드 3 안에서 메소드 2를 부르면 이 메소드 2는 여기도 메소드 2가 있고 여기도 메소드 2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어디에 메소드 2를 부르겠냐 하는 거죠. 자식 클래스에 있는 거를 부르겠어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를 부르겠어요? 당연히 이 내부에서 불렀을 때는 자식 클래스에 있는 자기 자신의 메소드를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꼭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2를 부르고 싶다 하면은 슈퍼점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메소드를 그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해서 같은 이름이 존재할지언정 여기서 만약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놈을 부르고 싶다 그러면 슈퍼점 메소드 슈퍼점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된다. 그 사항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들 과제했는 내용인데, 그죠? 사실은 이제 요거는 그냥, 지난 수업에 안 했지만 여러분들, 과제로 냈죠? 이거 수업을 안 했었던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일반 비행, 에어플레인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초음속 비행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비행 모드에서 비행을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초음속 비행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일반 비행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초음속 비행을 추가했는 거예요. 그죠? 초음속 비행이라는 것이, 에어플랜을 상속받아서 이제 여기서 초음속 비행을 할 때, 자, 플라이 하면 여기 플라이 모드, 자, 플라이 처음에 일단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나서 테이크 오프라는 것은 여기에 테이크 오프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에어플랜에서 테이크 오프, 랜드, 플라이 세 개의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를 테이크 오프를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는 것을 일단 묘사를 한 거고, 플라이 그러면 이제 이륙하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묘사를 했는 거고, 착륙할 때는 랜드라는 메소드를 해서 착륙한 것을 표시한 거죠. 근데 요것만으로 사용하면 그냥 뭐 이륙해서 비행기 비행하고 착륙하고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초음속 비행 기능을 집어넣고 싶으면 요 놈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그러면 에어플랜에 이 기능을 그대로 뭐 상속 받아오면서 여기서 뭡니까? 비행기 모드를 노멀 비행할 거냐 초음속 비행할 거냐 두 가지 모드를 값으로 구분해서 이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요 놈을 이 메소드 중에서 플라이 모드를 다시 재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이 할 때 여기는 그냥 비행합니다 이거밖에 없지만 요것을 딱 상속받아서 일반 비행일 때는 일반 비행이라고 표시하고 초음속 비행이면 초음속 비행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면 이제 플라이 할 때 그죠? 플라이 할 때 여기서 실행 클래스에서 이제는 플라이 할 때 이 초음속 비행 클래스를 불러와서 플라이 모드를 지정해 주면 일반 비행인지 초음속 비행인지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다 해봤었잖아요. 그죠? 이해했었습니까?
자, 에어플랜과 그 다음에 실행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냥 만약에 에어플랜 모드만 있으면 에어플랜에서는 플라이 메소드와 랜드, 테이크오프 세 가지 메소드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실행 클래스에서는 옛날 같았으면 뭐 이렇게만 됐겠죠. 플라이 하나만 지정해 주면 될 거고, 그죠? 여기서 이륙해서 그 다음에 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착륙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만약 이게 없다고 가정했으면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놈은 없는 거예요. 그죠? 맞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 비행을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그죠? 자,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로 해서 일반 에어플랜이라는 객체를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고 SA를 통해서 액세스하도록. 자, 이때는 이제 테이크 오프, 플라이, 랜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왜냐면 랜드, 플라이, 테이크오프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 실행해 보면 당연히 지금 이륙합니다, 일반 비행합니다, 착륙합니다. 이런 세 가지 모드를 표현한 거예요. 그죠? 세 가지 기능이 표현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이제 슈퍼소닉 초음속 비행을 추가하고 싶어서 여기에 슈퍼소닉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죠? 슈퍼소닉은 에어플래너로부터 뭡니까? 확장 상속받았고, 그죠? 자, 이때는 이 슈퍼소닉은 뭐냐니까 그 비행할 때 비행기 모드를 노멀 일반 비행할 거냐, 뭐 초음속 비행할 거냐, 이 두 가지 모드를 값으로 이제 세팅을 해준 거죠. 그죠? 상수 값을 해줬어요. 그죠? 스태틱 파이널 했어요. 그죠? 해서 스태틱 파이널로 지정을 해줬고, 자, 이렇게 해줬고, 처음에는 그냥 플라이 모드 값은 뭡니까? 노멀로 잡아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실제 실행 클래스에서 이제는 객체를 슈퍼소닉으로 객체를 생성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뭐 사실은 이거는 뭡니까? SA라는 것은 초음속 비행의 그 객체를 생성한 건데, 테이크오프나 플라이나 랜드는 뭡니까? 에어플랜에 있는 테이크오프, 랜드, 플라이 이것을 갖고 왔겠죠. 맞습니까? 대신에 여기 플라이는 슈퍼소닉 클래스에서 다시 재정해 줬어요. 그죠? 플라이 메소드를 재정해 줬어요. 그죠? 그래서 플라이 모드 값이 처음에는 노멀로 지정해 줬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냥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if은 아니고, 그죠? else가 실행이 될 건데, else에서는 뭡니까? 일반 비행의 플라이 메소드를 슈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비행의 플라이 메소드를 갖고 오니까, 요 결과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러면 이것을 이제 초음속 비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뭡니까? 슈퍼소닉에, 아까 슈퍼소닉이라는 상수 값을, 그죠? 여기, 플라이 모드에 세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객체에 있는 그 상수 값을 갖고 와서, 뭡니까? 플라이 모드는 아까 뭐였습니까? 이게 플라이 모드로 값을, 원래는 노말인데, 이제는 슈퍼소닉으로 세팅을 해준 거예요. 그죠? 슈퍼소닉. 그리고 나서 플라이 하면 뭡니까? 이거 이제, 아까는 이 앞에서는 일반 비행이 있고, 이때는 이제 초음속 비행 모드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여기 일반 비행에서 이제 그 다음 초음속 비행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춰야지. 그죠?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노멀로 바꾸고 나서 또 플라이를 해보면
당연히 일반 비행으로 바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착륙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간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 뭐 이런 관계를 여기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파이널 키워드가 있어요. 파이널은 파이널 클래스 앞이나 메소드 앞에 파이널을 붙일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널은 앞에서 여러분들 그 필드에도 파이널을 붙일 수 있어요. 그죠?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에 파이널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값을 한 번 지정해주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클래스 이름 앞에도 파이널이나 메소드를 붙여서 뭡니까? 자, 붙이면 파이널 앞에 클래스 앞에 파이널을 붙이면 자, 부모로 사용 불가한 클래스래. 그죠? 무슨 말입니까? 상속받을 수 없는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메소드 앞에 파이널을 붙이면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록 상속받은 클래스 내부에서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를 자식이 오버라이드해서 쓰지 못하게 막고 싶으면 파이널을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이널에 클래스 앞에 파이널을 붙였느냐 아니면 메소드 앞에 파이널을 붙였느냐 그에 따라서 메소드 앞에 붙이면 오버라이드해서 쓸 수 없는 거고 클래스 앞에 붙이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단지 자기 자신만 존재하고 싶을 때는 상속 못 받게 이렇게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책에 파이널 붙는 예가 있을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프로텍트 채권자한자 지난번에 프로텍티드 채권자한자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은 했지만 세 가지 케이스 퍼블릭, 디폴트, 프라이빗은 우리가 앞장에 6장에서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텍티는 상속과 관련된 채권자한자라서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다 했었고 자 프로텍티드가 붙어 있으면 클래스 같은 패키지 내 클래스들은 뭐 액세스하는데 문제가 없다 했어요. 그죠? 근데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파일에서 여기 프로텍티드가 붙어 있는 어떤 그 뭡니까? 클래스의 멤버를 액세스하려고 하면 할 수 없다. 그죠? 대신에 하려고 하면 이제 상속을 받아서 처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질은 여러분들 책의 내용이 여기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책의 내용에 참고를 하셔서 보도록 하세요. 어디냐니까 303페이지 그죠? 30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303페이지 그 아래쪽에 그림 한번 봐보세요. 클래스 A라는 게 있고 클래스 B, C, D 4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패키지 1이라는 패키지 아래에 클래스 AB가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지 2라는 패키지 아래에 클래스 CD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클래스 패키지 1에서 클래스 B는 클래스 A의 멤버를 액세스 가능한데 패키지 2에 있는 클래스 C는 클래스 A의 그 프로텍티드가 설정된 멤버는 액세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멤버를 하고 싶으면 상속을 받아서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예가 그 예제 프로그램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실습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실습 시간에 실습 예제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다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양성은 말 그대로 이제 성질을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양성 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클래스의 어떤 그 타입을 갖다가
클래스의 타입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바꿔서 내가 사용하겠다 하는 그러면 클래스의 타입이 여러 가지로 바뀐다는 것은 클래스의 기능들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질을 다형성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어떤 이제 자동차 안에 보면 자동차 타이어가 있잖아요. 그죠? 타이어를 원래 만약에 내가 타이어라고 그 클래스를 하나 생성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타이어는 딱 하나의 그 타이어 클래스의 성질만 가질 거예요. 근데 이 타이어 클래스가 말고 이제 뭐 한국 타이어 종류별로 그죠? 한국 타이어 뭐 금호 타이어에서 이런 그 제조사별로 타이어의 특징들이 있는데 타이어의 기능은 원래 기능은 수행하면서 타이어의 기능을 보강한 어떤 특징들을 가질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타이어라는 클래스 안에 금호 타이어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 원래는 타이어에서 T1이라는 객체는 뭐 뉴 타이어 뭐 이렇게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만약 여러분들이 차가 있는데 자,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여기도 타이어가 있을 거고 이 안쪽에도 뭐 타이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차축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 쭉 뭐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자,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타이어라는 객체로 타이어라는 객체를 클래스를 생성하면은 타이어의 뭐 이름을 T1이라 주면 뉴의 타이어 생성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타이어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T1 여기 타이어 객체는 T1이랑 객체가 만들어졌고 여기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죠? 또 여기도 또 만들어야 돼요. 객체, 그죠? 맞습니까? 여기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 해줘야 돼요? 타이어 T2는 뉴의 타이어. 그러면 이게 이제 T1이고 이게 T2고, 그죠? 또 마찬가지로 타이어의 T3는 뉴의 타이어. 내가 요거는 이제 T3를 하겠다는 거지, T3. 마찬가지로 타이어의 T4는 뉴의 타이어. 요것을 T4로 사용하겠다. 그죠? 이렇게 각각의 타이어 객체를 내가 생성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개의 그 타이어 객체를, 자동차 내부에 여러 부품들이 있겠지만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현재는 그냥 그 타이어에 대해서만 내가 객체를 만들어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객체를 이렇게 T1, T2, T3, T4 이렇게 만들면 요 놈은 앞에 있는 뭐 앞에 뭐 오른쪽 타이어 내가 이렇게 뭐 구분해서 쓰겠다는 거죠. T2는 뒤에 거, T3 앞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일단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저기 각각의 타이어 T1, T2, T3에 그 여기는 딱 고정된 타이어 클래스 기능을 가질 거고 여기는 T1에 만약에 앞에 있는 요 놈을 한국 타이어로 내가 끼워 넣고 싶다. 그죠? T2는 금호 타이어로 끼워 넣고 싶다. 이렇게 내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형성이라 한다. 다형성이고 다형성을 만족하려면 그 클래스의 타입이 변경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클래스의 타입과 다형성은 이제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죠. 왜냐하면 클래스의 타입이 변환이 될 수 있어야 내가 그 성질을 갖고 쓸 수 있으니까 변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환이 되는 경우에만 내가 변환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성질을 갖고 와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입의 변환을 갖고 이야기할 때
자동 타입 변환과 강제 타입 변환 두 가지가 있어요. 클래스에도. 여러분들 앞에서 그 변수를, 그 변수의 기본 타입의 변수들, 그죠? 거기서 타입 변환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자동 타입 변환, 강제 타입 변환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클래스에도 이 타입이, 클래스의 타입은 뭡니까? 클래스의 타입이라는 것은 내가 지정한 그 클래스 타입을 지정해 준 거잖아요. 그죠? 자, 요 놈은 T1이라는 변수는 타입이 뭐예요? 무슨 타입입니까? 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T1이라는 변수는 무슨 타입이에요? 이 T1이라는 변수는 무슨 타입? 무슨 타입? 또 대답 안 하네. 정녕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김재현 무슨 타입? 이 T1은 무슨 타입이? 에? 모른단 말이야. 조인경 무슨 타입? 뭐라고요? 클래스 타입. 좀 더 정확하게는 타이어 클래스 타입이에요. 그죠? T1은 타이어 클래스 타입이에요. 그죠? 변수가 기본 타입 변수가 아니고 이건 참조 타입 변수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T1은 타이어라는 클래스 타입을 참조해서 이 객체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T1은 지금 여기 힙 영역에 있는 T1을 지금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다. 그러면 T1은 스택 영역에 100번지 값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T2가 여기는 지금 만약에 200번지였다. 그러면 여기 T2는 200번지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힙 영역에 뭡니까? 여기를 참조할 수 있는 거,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영역.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타입 변화는 타입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에 대한 타입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의 타입이 자동 타입 변환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다. 자, 자동 타입 변환 여기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승진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 그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자식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가 있다 이거죠. 부모 클래스가 이게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이고 자식 클래스가 캣이다. 그러면 캣은 동물의 부류에 포함되니까 이 애니멀 클래스의 속성을 상속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캣은 extends animal 했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상속받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봐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캣은 지금 캣을 이놈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캣은 new cat 하면 객체가 뭡니까? 자식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죠? 자식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놈이 캣이 애니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니까 먼저 뭡니까? 부모 클래스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져 있다 했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내가 상속받았으면 부모 객체 먼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의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캣이라는 이 캣은 애니멀, 여기 애니멀은 뭐예요? 애니멀이라는 변수, 이 변수는 뭐예요? 타입이 부모 클래스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캣이란 게, 캣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new 캣 했어요. 그죠? 기본 타입이고. 하면, 캣이라는 변수는 힙 영역에 캣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건데, 이게 이제 캣이 뭡니까? 클래스에 보니까 부모를 이미 상속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애니멀이라는 게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 객체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은 여기를 이렇게 참조하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애니멀이라는 그 부모 객체 타입의 타입은 애니멀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캣으로 지정해줬죠. 그래서 캣.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캣이란 것은 애니멀이 캣을 받았어요. 캣을. 그러면 애니멀이라는 변수가 캣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캣이 가리키는 이 번지값이 애니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캣이 가리키는 요 번지값이 만약에 100번지였다. 그러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변수의 변수가 가리키는 것이 100번지를 가리키도록 하는 거예요. 타입은 부모 애니멀 타입인데 여기서 내가 지정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죠?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다. 이게 100번지면, 자, 이 캣은 100번지라는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캣을 호출하면 이 100번지를 찾아가서, 객체의 어떤 내용들을 액세스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변수도 캣을 받겠다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번지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애니멀이 여기를 가리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자, 이럴 경우에는 타입 변환이 자동 타입 변환이라는데 이 캣이라는 애니멀이라는 이 변수가 캣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애니멀은 원래 만약에 애니멀이 사실은 이렇게 해버렸다. 만약에 내가 애니멀을 이렇게 안 만들고 애니멀 그래서 애니멀의 뉴의 애니멀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놈은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부모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가리키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변수가 캣으로 자동 타입 변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를. 그러면 캣에 있는 속성을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자동 타입 변환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클래스의 타입을 타입 변환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속받았는 예가 있는데 하이라키가 A가 제일 최상위 여기 지금 하이라키 구조의 최상위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B는 A를 상속받았고 D는 B를 상속받았어요. 마찬가지로 C는 A를 상속받았고 E는 C를 상속받았다. 자, 그렇게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상속받고 나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죠? 객체를 생성하면 B라는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B를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를 만들고 또 C, D, E, F 각각의 그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객체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B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C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D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E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다.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A1이란 것은 B다 하면은 A1이란 것은 클래스 타입 A 타입이잖아요. A 타입인데 B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A1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대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거 왜 굳이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러면 여기 A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쓰면 되잖아. 지금 요 놈은 A1이라는 클래스 변수는 A의 클래스 타입인데, 이놈이 그냥 이렇게 하지 뭐 A1이라는 것을 이걸로 클래스 타입을 객체를 생성하면 이놈이 이쪽으로 가서 가리키고 다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어렵게 이렇게 해놓고는 또 이렇게 막 타입 변화해서 쓰냐 이거지. 그죠? 예?
왜 타입 변환을 해서 쓰냐 이거죠. 자, B, C, D, E 다 없어요. 왜냐면 A는 최상위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타입 변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B로 바꿀 수도 있고 C로도 바꿀 수도 있고 D, E로 다 바꿀 수도 있고 타입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형성. 그래서 이놈의 성질을 갖다가 여러 가지 성질들을 활용해서 내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동 타입 변환 기능들을 활용한다. 자, 그거 왜 그러냐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A는 그러면 최상위에 있으니까 여기 다 상속되어 있으니까 그죠? D는 B를 상속받았고 E는 C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모든 타입으로 그 하위에 있는 모든 타입으로 다 자동 변환 가능하다는 거지.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B는 그 B의 하위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B는 D 타입으로는 변환 가능하고 C는 E 타입으로 변환 가능한데 여기서 이쪽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자기하고 지금 직접 상속받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타입은 타입 변환 불가하다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어쨌든 타입 가능하다. 타입이 변환 가능하다 하는 것은 그 하위에 있는 자기 자식 뭔가 클래스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B라는 것은 그죠? 이 B라는 것은 뭡니까? B라는 타입으로 A라는 타입은 B라는 타입으로 변환 가능하니까 B는 결국은 또 A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클래스 타입은 타입으로 요 놈을 변환 가능하다는 거죠. 요 놈 타입으로 변환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이제 얘가 있어요. 부모 페어런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chil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요 놈은 child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았어요. 자, 그러면 부모 클래스 안에 보면 메소드가 지금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어요. 생성자는 지금 없어요. 그죠? 자, 메소드 1, 메소드 2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자, child는 부모 클래스를 지금 오버라이드 했으니까 여기 뭐 메소드 2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메소드 2를 오버라이드 해서 뭔가 수정했다는 거죠. 그죠? 아까 메소드 2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은 페어런트, 이게 출력한 페어런트 메소드 2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자식이니까 child 메소드 2라고 이렇게 이제 고친 거예요. 고치고 메소드 3는 이건 오버라이드가 아니죠. 내가 다시 정의한 거예요. 그죠? 메소드 3는 오버라이드가 아니에요. 그죠? 다시 정의했어요. 메소드 3라는 것은 새로 하나 만든 거야. child라는 클래스 안에서 다른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child 메소드 3 이렇게 출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불러봐요.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자, 보세요. child라는 클래스 변수는 child 기본 생성자를 생성했어요. 그죠? 하고 나서 child를 parent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parent가 child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화됐죠. 이랬을 때 parent는 parent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메소드 1과 메소드 2를 액세스 하는데 메소드 1과 메소드 2를 액세스 할 거예요. 메소드 1과 메소드 2. 근데 이 메소드 2란 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죠? 그쵸? 맞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 오버라이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메소드 2를 부르면 이거 중에서 어떤 게 실행이 되겠어요? 위에 게 실행되겠어요? 아래 게 실행되겠어요? 아래 게 실행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놈은 child 타입으로 뭡니까? 내가 자동 변환했으니까. 그래서 child에 있는 이 오버라이드 한 놈, 요 놈을 끌고 와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child는 그죠? 여기서 지금 child라는 것은 이놈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놈은 메소드 1, 2, 3. 여기서 페어런트가 메소드 3를 페어런트가 메소드 3를 쓸 수 있겠어요? 페어런트는 메소드 3를 쓸 수가 없어요.
메소드 3를 쓸 수가 없다. 근데 child는 당연히 메소드 1, 2, 3, 메소드 1, 2, 3를 다 쓸 수 있죠. 왜냐하면 child는 부모를 상속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메소드 1, 2, 3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그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게 예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페어런트가 자, 차일드 타입으로 했죠. 그죠? 메소드 1, 메소드 2 했어요. 그러면 페어런트에 있는 메소드 1과 메소드 2가 있는데, 요걸 실행을 하면, 그러면 실행을 하면 아까 여기서 메소드 1과 메소드 2를 받았으니까, 페어런트 메소드 1, 페어런트 메소드 2라고 찍혀야 되는데, 찍힐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페어런트라는 것은, 그죠? 여기 페어런트라는 것은 차일드 타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차일드에 가서 이게 메소드 2가 있는 요 놈을 실행한대요. 그죠? 자, 해서 실행해보면 여기 보면 처음에 메소드 1을 실행하면 페어런트 메소드 1이라고 나오고 메소드 2는 차일드 메소드 2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차일드 메소드 2라는 것은 여기서 재정의한 거, 요 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일드를 봅시다. 요 놈, 여기 차일드 객체 있잖아요. 그죠? 차일드의 메소드 1. 이렇게 자, 여기는 메소드 2를 부르고 여기는 메소드 3를 불렀다는 거죠. 그죠? 자, 차일드에 보면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child는 보니까 메소드 1은 페어런트를 부르죠. 그죠? 메소드 2는 자기가 재정의했으니까 메소드 2, child에서 재정의한 그 값을 실행을 한 거죠. 메소드 3는 당연히 자기 자신에 있는 메소드 3를 실행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페어런트 메소드 3는 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메시지가 뭐라고 나옵니까? The method 3 is undefined for the type par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 그렇죠. 그죠? 예. 여기 지금 메소드 2를 내가 오버라이드 했는데, 만약에 메소드 2를 오버라이드 했는데, 메소드 2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고, 메소드 2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고, 페어런트에 있는 메소드 2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예? 내가 여기서 오버라이드 했잖아요. 그죠? 메소드 2를, 그죠? 재정의한 거예요. 재정의. 그죠? 재정의 했는데, 여기서 그냥 재정의 하지 않고 메소드 2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슈퍼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죠? 슈퍼점 메소드 2를 이 안에 어디서 메소드 안에서 불러줘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내가 이 시스템하고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메소드 2를 재정했잖아요. 그죠? 재정했는데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건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실행됩니까? 위에 게 실행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의 한다고 했지만 다시 이놈을 부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슈퍼 그냥 여러분들 이거 한번 예.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그죠? 여기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이러면 부모에 있는 메소드 2가 실행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 child 2가 아니고 parent 2가 나올 거예요. 그죠? parent 2가 나와요. 그죠? 예.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메소드를 부모에 있는 거를 재정의할 때는 그죠? 재정의할 때는 override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 재정의가 아니고 내가 부로 호출하고 싶을 때는 그죠? 이렇게 호출하면 되니까 그죠? 예. 결국은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호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호출할 것 바엔 여기서 호출하면 되지. 그죠? 예. child에서 바깥에서 호출해 주면 돼요. 예. 참고로 여러분들 부모 메소드를 호출하는 개념에서 조금 그 이해를 돕고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 타입이 변환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타입 변환을 왜 시켰냐? 이제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타입 변환을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그 필드의 다형성 이야기도 있어요. 자, 필드에 대한 다형성인데, 자, 일단은 다형성을 구현하려면 부모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하는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만약 여기 예를 한번 봅시다. 자동차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놈 자동차 클래스는 자동차 클래스에 아까 여기처럼 타이어를 각각 이게 이제 T1, T2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만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같은 종류의 그 타이어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보면 다른 종류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어요. 보면 아까 T1, T2, T3, T4를 이름을 이 뭐 프론트 레프트, 프론트 라이트, 뭐 백 레프트, 백 라이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개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그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하나 이제 안에 런이라는 메소드가 하나 있죠. 그죠? 런이라는 메소드는 이제 자동차 각 타이어별로 타이어는 이제 굴러가면 마모되잖아. 그래서 마모되는 것을 좀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별도로 런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백 레프트 라이트 타이어를 각각 마모되는 그 성질을 적용해 준 거예요. 어디서 했냐니까 롤이라는 메소드에서 적용했다는 거죠. 롤이라는 메소드는 다른 곳에 있지만 어쨌든 이 롤은 뭐냐니까 한번 굴러가면 이제 타이어 수명이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바퀴 구를 수 있다. 뭐 몇만 바퀴 아니죠. 엄청 많겠죠. 일단 근데 10바퀴만 구를 수 있다. 그러면 타이어 수명을 한 번 구르면 이제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롤이라는 메소드. 이제 그렇게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롤이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뭐점 백 레프트 라이트 타이어 점 롤이 다 빠져 있어요. 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런이라는 메소드에서는 이놈 각각의 타이어 객체를 쭉 실행시켜서 한 바퀴씩 몇 바퀴씩 굴리는 거예요. 굴리면서 수명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면 자동차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롤을 실행하는 뭔가 그 롤 메소드를 실행하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원래 타이어라는 객체에 있었을 거예요. 원래 타이어. 원래 타이어에 지금 타이어 여기 지금 클래스 정의가 안 보이지만 타이어에 들어가 보면 롤이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타이어에 보면 롤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러면 이제 이 타이어가 지금은 현재는 같은 타이어를 다 그 객체를 만들어서 앞에 오른쪽 왼쪽 뒤에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다 쓰는데 이제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타이어를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어서 뭡니까? 자동차에 있는 요 각각의 그 필드 값에다가 지정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필드 값을 지정해 주면 처음에는 필드 값이 그죠? 필드의 타입이 뭡니까? 타이어 타입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타이어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로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뀐 상태에서 굴러가겠지. 그죠? 런 시켜버리면 런 시키면 롤이 돌아가서 이제 막 바뀐 상태에서 수명들이 이제 관리가 뭡니까? 하나씩 감소가 되겠지. 이렇게 원래는 같은 타입이었지만 이렇게 다른 타입으로 끼워 넣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책에 얘가 있어요. 자동차 클래스가 있는데 자동차 클래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퀴가 4개가 타이어가 4개가 있고 각각의 수명값을 줘놨어요. 각각의 타이어마다 수명값이 있고 이 수명값이 런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런이 실행되면 아까 롤이라는 메소드가 어디 있냐니까 타이어라는 클래스에 있어요. 여기 잘 안 여기는 지금 안 보이죠? 타이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타이어라는 클래스에 롤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롤이 해서 그러면 수명 상태를 하나씩 값을 줄이겠지. 그죠? 그럼 지금 현재 보면 앞에 오른쪽 왼쪽 뒤에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어떤 타이어가 한 바퀴 돌아가면 따라서 어떤 타이어가 제일 먼저 닳겠어요? 제일 먼저 수명이 이제 아웃 되겠어요? 여기서 표현해 보면 어떤 타이어가 제일 먼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앞 왼쪽 타이어를 먼저 갈아줘요. 왜냐면 수명이 제일 작잖아요. 그죠? 수명값이.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달아서 나중에 이걸 제일 먼저 교체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건데 앞으로는 어쨌든 그것을 이제 여기 롤에서 이제 롤이란 것은 타이어 회전에 하는 뭐 누적값, accumulate라는 값을 갖고 최대 회전수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점점 빼나가는 거지. 그래서 최대 회전수가 딱 돼버리면 accumulate를 자꾸 증가시키다가 최대 회전수 값하고 똑같아져 버리면 이제 그놈은 타이어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모델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이어가 교체할 주의가 됐는지 한번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한국 타이어는 그러면 원래 타이어로부터 롤이라는 메소드를 다시 정의해서 한국 타이어에 맞게 교체해서 여기서 보면 선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이어가 있어요. 자, 자동차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백, 레프트, 라이트를 각각 지금은 타이어 타입으로 만들고 타이어 타입이 같은 타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런에서는 각각의 왼쪽 오른쪽 타입은 롤이라는 메소드를 불렀어요. 롤이라는 메소드 어디 있냐니까 타이어에 가보면 있어요. 타이어의 롤은 뭐냐? 불리한 값을 가지죠. 자, 이게 몇 바퀴 회전해서 그래도 수명이 남아 있으면 true를 돌려줄 거고 수명이 다 달았다는 것은 뭐냐니까 accumulate rotation이라는 변수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자, 필드죠, 그죠? accumulate rotation 어디서 받아올 거예요. 처음에 실행할 때.
그래서 맥스 값하고 같아져 버리면 이게 0이 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0이 되면 폴스 값을 리턴하도록. 그죠? 요것보다 작으면 맥스 로테이션보다 요 어큐뮬레이션 한 값이 작다는 것은 아직 수명이 남아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트루 값을 리턴해 줄 거고, 같든지 같아버리면 이제 수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폴스 값을 리턴해 줄 거다. 그래서 불리한 타입의 값을 리턴해 주면 이 자동차에서, 자, 여기서 보면 로우를 실행해서 그게 폴스이면 수명이 끝난 거죠. 그죠? 그럼 수명이 끝났는데, 그럼 이 타이어 중에서 어떤 타이어가 펑크가 났느냐, 이제 수명이 다 됐느냐. 그러면 어떤 타이어가 수명이 다 됐는지 내가 뭐로 값을 넘겨주냐니까 그냥 값으로 넘겨준 거예요. 이게 리턴. 자, 타이어가 폴스다 그러면 타이어가 펑크 난 거니까 자동차가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탑이란 메소드에서 자동차가 멈춥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예요. 스탑하는데 리턴 1, 값을 1을 리턴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첫 번째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런은 뭡니까? 리턴 값이 타입이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그죠? 리턴 1 하면 첫 번째 타이어 펑크. 그 다음에 리턴 2 하면 두 번째 타이어. 리턴 3 하면 세 번째. 리턴 4 하면 네 번째인데 세 번째는 백 레프트, 네 번째는 백 라이트. 내가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개의 상태 값을 값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몇 번째 타이어가 어디 타이어가 펑크 나는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값으로 넘겨주고, 타이어 펑크 없으면 그냥 리턴 제로 했어요. 그죠? 리턴 제로 값이 받았으면 타이어 펑크가 없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런 하면 타이어가 이제 아까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실행 클래스에서 부르면 돼. 그죠? 카 이그젬플에서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보면 여기도 사실은 지금은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냥 타이어예요. 그죠? 타이어. 여기도 그냥 타이어지.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수명은 또 같은 타이어지만 예를 들어서 이놈이 똑같은 상태에서 갈았으면 수명이 처음 같은 상태에서 출발했겠지만 뭔가 좀 잘못됐어. 이놈이 하나가 중고 타이어였어요. 그래서 이놈이 수명이 10밖에 안 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딱 해보면 요놈이 제일 먼저 다를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자동차 객체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수명값이 10이니까 이게 아마도 뭡니까? I 값이 I란 값, 이 프로그램 로케이션이란 게 이제 위치 값이죠. 그죠? 위치 값은 어디서 받아오느냐? 아까 런에서 받아도 되는 거죠. 런에서 그러면 펑크가 났으면 그 타이어 위치 값을 받아 넘겨줄 거고, 위치 값이 1부터 4 사이의 값이면 어디가 펑크 난 거예요. 그죠? 위치 값이 0이면 펑크가 안 났겠지. 네, 그래서 1이면 첫 번째 타이어. 그죠? 2면 두 번째 케이스 문을 처리했어요. 3이면 뒤에 왼쪽. 4면 뒤에 오른쪽. 이렇게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죠? 해서 해보면 지금 이게 값이, 자, 한번 실행해 봅시다. 실행해 보면 쭉 실행이 됐어요. 그죠? 자, 이게 보면 5회, 4회 쭉 해서 각각 타이어마다 이제 값이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자, 여기 보면 앞 왼쪽 오른쪽 내가 출력하게 해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타이어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그죠? 아까 1회 남았으면 여기서 타이어 펑크가 난 거예요. 맞나요?
이놈 초기값, 타이의 초기값이 뭐로 돼 있었나? 타이의 초기값이, 여기가 타이의 초기값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타이의 초기값이에요. 그죠? 제일 처음에 자동차에서 타이의 초기값을 준 거예요. 여기서 준 거고, 다음에 타이어를 갈아 끼웠을 때는 이제 요 값을 가지고 다시 도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 왼쪽의 값이 아까 2였으니까, 여기서 값이 2니까 한 번 돌고 1회, 한 번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펑크가 난 거. 한 번 더 돌면 펑크가 났겠지. 다시 이제 그것을 리필을 해버리면, 이제 뭡니까? 리필이 안 됐다? 왜 리필이 안 됐을까요? 앞, 오른쪽. 이게 지금 앞, 왼쪽, 앞, 왼쪽. 앞, 오른쪽.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요렇게 해서 해보면, 어쨌든, 이제 또 요 놈이, 이제 10으로 값이 올라갔으니까, 원래 값에서 요 놈은 10이 돼서 돌아갈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제일 먼저 그 다음 다를 타이어는, 뒤에 왼쪽 타이어가 다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뒤에 왼쪽 타이어가 닳고 나서는 또 다시 교체하면 뒤에 왼쪽 타이어는 뭡니까? 14 값으로, 체인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서대로 타이어가 펑크 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타이어를 쓰지 않고, 이제 각각의 아까 그 한국 타이어나 뭐 이런 식으로 타이어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었네. 여기 다 바꿔야 되는데, 그죠? 다 바꿔놨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타이어를 전부 다 타이어로 교체했어야 되는데 타이어로 교체를 안 된 상태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결과가 다른 값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금호 타이어 막 값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걸 갖고 지금 클래스를 타이어의 객체를 지금 현재는 타이어 객체지만 이제 나중에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를 교체해서 내가 써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를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예에서 보면 바뀐 예가 있는데, 그 바뀌어서 여기 보면 요렇게 해놨죠. 그죠? 처음에 내가 그냥 일반 타이어를 쓰지 않고 처음부터 앞에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로 교체해서 쓰는 거야. 이제 한국 타이어로 쓰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해보면 값들이 각각의 제일 처음에 한국 타이어가 수명이 2회였으니까 한국 타이어가 펑크 먼저 났어요. 앞 오른쪽. 그죠? 자, 그 다음 교체하고 나니까 한국 타이어는 값이 얼마로 됐냐니까 13으로 됐으니까 이제 13에서 한 바퀴 돌면 12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 사이에 뒤에 있는 타이어가 이제 수명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타이어를 또 교체하니까 뒤에 있는 타이어는 뒤에 있는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요놈 교체하고 나니까 금호 타이어로 한국 타이어로 이게 교체했죠. 그죠? 한국 타이어.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동차 클래스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를 갈아 끼워서 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는 생성자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 생성자가 타이어와 넘겨받는 값은 같잖아요. 뭔 값을 받냐니까 타이어에서 넘겨받을 때는 뭐냐니까 로케이션 값과 맥스 로케이션 값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값을 갖고 여기서 계산한 거죠. 맥스 로케이션과 로케이션. 맥스 로케이션 값은 여기고, 로케이션은 위치 값이니까 위치 값이고, 위치 값은 나중에 리턴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ccumulated rotation. 이거는 이제 계속 누적되는 값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롤만 오버라이드 시켜주면 돼요. 금호 타이어도 롤만 오버라이드 시켜주면 된다. 왜냐하면 출력문에서 금호 타이어면 금호 타이어다, 한국 타이어면 한국 타이어다, 이 값만 바꿔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를 여러 개 갈아 끼워서 하나의 원래 오리지널 클래스에서 다른 특성의 클래스 파일을 교체해서 내가 사용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실행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실행하는 동안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지금 36분이니까 46분에 시작하도록 하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질문 있는 건 저한테 질문하도록 하세요.